요즘 대선으로 연일 시끄러운데요. 그중에서도 한국이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는 발언에 다들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K-팝의 위상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국뽕이 차오르지 않을 수 없는 발언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원화가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은 거의 로또에 당첨될 확률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조건을 하나 빠뜨렸는데요. 로또를 안 샀는데 로또에 당첨될 확률입니다.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가 될 확률은 현재 상황상 누가 봐도 희박한데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걸까요? 5분 안에 빠르게 그 이유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컨텐츠에서 팩트만 전달할 것이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할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먼저 기축통화는 국가 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인데요. 우리나라 통화는 원화죠. 옆나라 일본의 통화는 엔화입니다. 이렇게 각 나라는 나라마다 다른 통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역과 같은 거래를 할 때 어떤 화폐를 사용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지 혼란스럽죠. 이 혼란을 막기 위해서 세계를 대표하는 통화를 정한 거고 그게 바로 기축통화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거래를 하더라도 하나도 아니고 엔화도 아니고 달러화를 쓰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 나라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망할 것 같다는 전제하에 쓰는 거예요. 기축통화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근데 이건 사실상 매우 이론적인 거고요. 학자들끼리 논의해서 이러이러하면 좋겠다. 기축통화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하고 만들어 놓은 거라 학자마다 약간씩 다르고 책마다 또 다릅니다. 현실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기축통화는 그냥 패권국이 쥐고 있는 특권 같은 겁니다. 심지어 지금 기축통화로 불리는 달러와도 이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하진 않아요. 조건에 부합하지도 않은데 달러는 어떻게 지금까지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을까요?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하고 미국은 44개국 전문가들과 모여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본위 제도를 실시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오직 달러만 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예요. 35달러당 1온스로 정해놓은 겁니다. 즉, 화폐는 금을 대신하는 도구일 뿐인 거죠. 그때 당시 미국이 전 세계 금의 무려 70%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근데 세계 경제 활성화에 따라 미국은 계속 달러를 공급해줘야 했고 결국 갖고 있는 금보다 더 많이 공급되어 더 이상 금의 가치를 대변해주는 도구로서 활용을 못하게 된 거죠.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자 미국은 이제 금으로 못 바꿔줘 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미국은 계속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금본위 체제에서 페트로달러 체제로 변경합니다. 페트로달러 체제가 뭐냐면 미국이랑 사우디아라비아랑 협력 관계를 맺은 건데 간단히 말해서 미국이 내가 우리 군사력으로 널 지켜줄게. 그 대신 너네 석유 거래할 때 무조건 달러만 받는 거 어때? 라고 제안한 겁니다. 합의는 이루어졌고 그 후로 석유를 사고 싶은 나라는 달러를 갖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흔들렸던 기축통화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된 거죠. 달러화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던 말던 간에 객관적으로 예전만큼 믿음직스럽진 못합니다. 그래서 국제통화기금인 일명 IMF에서는 원래 달러화만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달러화만 갖고 있기가 불안한 거죠. 기축통화라는 게 가치가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나마 믿음직한 나라의 통화 여러 개로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통화가 바로 달러, 유로, 위안, 엔, 파운드인 거고요. 덕분에 달러 가치가 막 떨어져도 IMF로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일종의 분산 투자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기 국가가 돈을 빌릴 땐 예전엔 무조건 달러화로 가져가야 했다면 이젠 저 5개 통화 중에서 골라서 빌려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특별 인출권이고 약자로 SDR입니다. 그리고 이 5개의 통화를 SDR 통화 바스켓이라고 부릅니다. 제 설명을 들어서 이제 아시겠지만 기축통화와 이 SDR 통화 바스켓은 너무나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몇몇 사람들이 SDR 통화 바스켓을 준기축통화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기축통화의 버금가는 향후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통화라고 떠들기 시작하죠. 근데 대부분의 학자는 SDR 통화 바스켓이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희박한 가능성을 보고 준기축통화라고 가대 해석하여 말하는 겁니다. 근데 준기축통화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어요. 누가 준기축통화의 기준을 정한 것도 아니고요. 준기축통화에 어떤 통화가 속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단어의 정의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보니 어떤 사람은 달러 다음으로 거래량이 많은 화폐를 준기축통화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SDR 통화 바스켓을 준기축통화라고 부르고 준기축통화가 유로화가 됐다가 엔화가 됐다가 전부 다가 됐다가 합니다. 언론에서는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단어만큼 좋은 게 없어요. 막 써도 그거 아닌데 라고 반박하기가 애매하거든요. 자기네 입맛대로 준기축통화라고 썼다가 이제 아예 준도 빼버려요. 그냥 기축통화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왜냐면 기축통화라는 단어 자체도 통상적인 개념이에요. 기축통화라는 말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달러화만 기축통화일지 달러 유로화까지가 기축통화일지 똑부러지게 정의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언론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SDR 통화 바스켓보단 익숙한 기축통화라는 단어를 써서 일명 어그로를 끈 거죠. 지난 2016년에 중국의 위안화가 SDR 통화 바스켓으로 편입되었을 때 기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축통화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기축통화의
SDR 통화 바스켓 개념도 포함했다가 뺐다가 그냥 막 자기들 쓰고 싶은 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기사 또는 보고서에서 기축통화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어떤 관점으로 사용한 건지 명확하게 표기해야 하고 읽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걸 꼭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는 무슨 뜻에서 원화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고 한 것일까요? 이재명 후보는 정경련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발언을 했는데요. 이게 바로 정경련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대문짝만하게 기축통화라고 적혀있죠?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주석이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축통화의 정의를 SDR 통화 바스켓까지 포함해서 말할게 라고 한 거죠. 그리고 각종 언론사는 이걸 막 퍼다 날랐어요. 원화,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 있다는 식으로요. 결론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SDR 통화 바스켓과 기축통화의 차이점을 알고 썼느냐 모르고 썼느냐가 맹점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만약 SDR 통화 바스켓과 기축통화가 똑같은 건 줄 알고 썼다고 하면 언론의 어그로에 낚인 거고 그만큼 경제에 대해서 부지했다고 짐작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내용 같은 건 잘 안 보고 뉴스 헤드라인이나 유튜브 썸네일만 보면 안 되는 게 이런 이유예요. 왜곡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크죠. 두 번째, SDR 통화 바스켓과 기축통화의 차이점은 명확히 아는데 그냥 둘을 합쳐서 기축통화라고 언급한 거다라고 하면 기축통화의 정의를 명확히 내리지 않고 썼기 때문에 국민으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발언인 겁니다. 통상적으로 기축통화는 달러화니까요. 어느 쪽이든 기축통화 발언은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지난 22일 민주당 특임본부장이 말하길 이재명 후보는 중기축통화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라고 해명했죠. 그래서 앵커가 기축통화라고 말씀하시면 다들 달러화를 생각한다. 그게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의도했던 것과 달리 표현된 것이냐 라고 질문하니 기축통화, 중기축통화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근데 원래 기축통화는 명확하게 정의를 내린 다음에 언급하는 게 맞습니다. 기축통화라는 단어 정의가 애매한 이상 이런 논란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라면 앞으로는 좀 더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